안녕하십니까. 더라인 성형외과 조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오늘 원장님 거상, 거상. 팔 거상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거상 중에서도 팔거상. 네, 좀 생소한 주제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팔의 피부가 새 날개처럼 이렇게 쳐져서 되게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열심히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어요. 라이프 스타일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운동도 하시고 해서 이제 좋아졌는데 팔이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옷 입을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럼요. 입을 옷의 선택의 여지가 줄어드는 거죠. 팔이 처진 분들 되게 많이 불편하고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하는가.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루는 병원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태가 생기는 건지, 처진 상태가. 요게 이제 생기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체중이 많이 증가했다가 체중이 빠지면서 안에 있던 지방의 볼륨이 주니까 부피가 주니까 피부가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되는. 그래서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단계별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일부 선생님들이 좀 지방 흡입을 할 때 조금 판단 미스로 조금 나누어서 일부 뽑고 또 다음에 2차 때 또 일부 뽑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덜 처질 텐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뽑으셔서 또 처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의사 입장에서 쉽지는 않아요. 한 번에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그걸 못해서 무리한 흡입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처지게 된 거죠. 두 번에 나눠서 하겠다는 계획을 처음부터 환자한테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끌어가는 게 그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게 내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체중이 이제 줄어들게 되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처지는 경우 이제 크게 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처졌을 때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네. 뭐 저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원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은 여기가 이제 많이 처지지 않았어요. 많이 처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흡입 살짝 하고 안쪽으로 이제 피부 밑으로 레이저나 초음파를 넣어서 피부 탄력을 좀 더 증가시키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피부 탄력이 많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한 5에서 10% 정도 살짝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 수술 없이 한 5mm 정도의 상처만으로도 이제 피부가 이렇게 이제 탁 이제 딸려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진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식은 다른데 이제 미니 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겨드랑이 안쪽으로 조금만 처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제 팔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당기니까 이렇게 당겨지는. 이렇게 당겨지게 하는 미니 거상. 보통 이제 1단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많이 쳐졌어요. 더 많이 쳐져서 좀 어려워. 그것만으로는. 그러면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종으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종으로 절개를 하는데 종으로 이 끝까지 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반만 하는 거랑 끝까지 하는 거랑 이게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게 반만 하면 반팔 입으면 이게 안 보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쳐지신 분들을 여기까지 종절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반만 절개해서 처진 거 이렇게 이제 쪽으로 딱 당겨서 이제 갖다 붙일 수가 있고요. 그걸 한 2단계 정도로 보시면 이게 2단. 그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좀 더 쳐졌어요. 쳐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길게 여기까지 갑니다. 그건 한 3단계 정도. 이게 3단계 정도. 그리고 여기가 많이 처지게 되면 여기만 처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뒤에까지도 처지죠. 그렇죠. 날개까지. 그래서 이제 절개가 이렇게 좀 길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거 4단계 정도. 여기 4단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팔에 상처가 생기는 것이 되게 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처진 것이 그것보다는. 개선되는 것에 비하면 상처는 미약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할 정도 된다. 감소할 정도. 효과가 괜찮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팔 처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가로수길 오셔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그럼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진단, 시진 촉진. 그다음에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 경우, 예. 일상생활로 언제 복귀가 되느냐. 거상 수술은 사실은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 없습니다. 없지만 컨디션은 많이 다운돼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있는 데가 많이 부어서 이게 이제 좀 많이 불편합니다. 연필을 잡는다든지 타이프를 친다든지 이럴 때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수술이니까 수술 받고 나면은 뒤에 몸이 좀 이렇게 좀 깔아앉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거. 그다음에 상처가 한 3단계가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수술 과정 중에 상태를 보고 피주머니를 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팔을 들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압박복 같은 걸 입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운동은 언제 복귀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질문이 될 수 있겠어요. 지방 흡입을 같이 하게 되면 압박복을 입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 흡입을 하지 않고 그냥 거상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체중이 충분히 빠졌어. 그리고 여기만 피부가 이제 처진 게 가장 큰 이슈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자체는 괜찮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상만 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압박복을 입으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팔을 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한 3주나 4주 지나서 서서히 사실은 물리치료 하듯이 이 운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운동 범위를 늘려간다는 건 뭐 원장님도 잘 뭐 아시겠지만 살짝 당겨줄 때까지 자꾸 움직이는 거죠. 여기가 편안해지면 그것보다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체중이 많이 비만한 경우에 흡입을 하고 누가 봐도 처질 게 우려가 돼서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흡입과 거상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어차피 우리가 거상을 하고 남는 피부를 잘라낼 걸 계획했다면 지방을 조금 더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기자분들은 적정하게 지방 흡입하고 상처가 남지 않는 걸 원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이 많아서 난 또 상처는 상관없다 하신다면 한 번에 그냥 지방 흡입하고 거상도 한 번에 하고 그런 게 가능합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제 환자분이 그걸 수용하고 선택을 하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간에 체계적인 우리 라스트 다이어트를 항상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흡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흡입으로 하루에 할 수 있는 용량도 제한적이고 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기 때문에 흡입이 다이어트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흡입을 먼저 하시든 다이어트를 먼저 하시든 어쨌든 체계적인 다이어트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렇죠. 하는 것은 제가 모든 지방흡입과 관련된 모든 컨텐츠에서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팔거상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 알아봤는데요. 팔거상 관련해서 나와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다뤘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기분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거상은 도라인